여러분, 금리 인상을 종료한 후의 세상, 자산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등할까요? 일단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예상합니다. 1995년 이후에 금리 인상 종료 후에는요, S&P 500 상승률이 1년간 35%가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지금까지 14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 금리 인상 중에 말입니다. 1995년에 금리 인상 후에 어떤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쉽게 말하면 35%가 1년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까, 이것도 한번 지독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르게 봅니다.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1929년 이후에 14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균 수익률은요, 플러스는 맞습니다. 2%.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1995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1년간 S&P 500 지수는 35%가 올라갔고요. 2018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 후 1년간 S&P 500 지수는 2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지금이 1995년과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5년과.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폭등을 하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를 말입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는요, 어떻게 예상을 했나 하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냉각시키면서도 경기가 붕괴하기 직전에 긴축을 중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1995년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사실 1929년 이후에 평균 수익률이 2%가 됐지만요, 1960년대에는요 마지막 금리를 인상한 후에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들어서서 말입니다. 근년에 1981년이나 2000년이나 이 경우에는요, 지금 마지막 금리를 인상한 후에 몇 달 만에 경기 침체를 또 가져왔거든요. 1986년이나 2006년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1년 후에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당장 말입니다. 5% 지금 기준금리잖아요. 이게 뭐 5월까지가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되든 아니면 6월까지가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되든, 6월은 14일입니다. 마감이 되든 분명히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예, 이제는 금리 인상 종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 방향타를 정확히 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분석하는 이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1995년 이후에 1년간의 S&P 500 지수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미국은요.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이 통화 정책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였던 모양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시장을 가봐야지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을 스탑하고요. 금리 인상을 멈추고요. 앤드 홀드예요. 홀드. 다운이 아닙니다. 스탑 앤 다운이 아니고 스탑 앤 홀드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 본다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5%인데요. 5.25%가 되든지 아니면 5.5%의 최종금리가 되고 나서 길게 고금리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침체의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경기 침체가 곧바로 다가온다면 이게 금리 인하의 카드도 나오겠지만 당장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 말입니다. 이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것인가에 따라서 말입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현재로 봐서는요. 물론 4월도 가봐야지 알지만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1월에 3.0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2월에는 마이너스 0.4%가 떨어졌고요. 3월에는 1.0%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 침체에 단서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앞으로 넘어가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022년 12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1.0%고 12월에는 마이너스 1.1%거든요. 1월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소매 판매가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말입니다. 오르기는 오를 수가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오르기는 오를 수가 있겠지만 평균 수익률이 2%라고 이야기하니까 지표로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침체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35%가 급등한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장 전체는요. 경기 침체의 어떤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어떤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대체적인 시장의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오른 것도 평균이 2%라는 오름도 있지만 내림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빨리 오니까 오히려 시장에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늦게 오니까 그 시간 동안 주식시장이 올랐다. 1년간. 2018년에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1년간 S&P 500 지수가 20%가 올랐으니까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침체의 시기가 언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고요. 침체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게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죠? 일어난다면 예상보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힘겨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장의 일반적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 종료 후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게 스탑 앤 홀드면 금리를 5% 이상 계속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월 현재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평균이 126인데요. 지금 198.6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214.6에서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 지수가 이만큼 높다는 것은요. 결국은 말입니다. 이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표준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그 부담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집값도 같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다. 경기 침체가 빨리 오면 올수록 시장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경기 침체가 늦게 오면 시장에는요. 반등의 모양새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시장 전체적인 예측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침체의 늪이 오고 있다는 것. 뭔가 경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면서요. 앞으로 침체의 늪이 어떻게 돼 갈란지 또 여기에 미국의 어떤 경제정책이나 또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정책이나 어떻게 시장의 대응에 맞게끔 추진해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짐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면요. 시장에 예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우상향의 모양새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부동산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우상향의 모양새를 지켜갈 거라는 것은요. 현재까지 시장이 과거 지표를 토대로 예측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장은 우리가 지독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침체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동산이나 주식의 어떤 추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